유튜버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뭐 그냥 혼자서 작게 하시는데 매출 신고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면세사업자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면세사업자 코드를 넣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유튜버랑 프리랜서를 거의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업자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면세사업자로도 낼 수 있고 과세사업자로도 낼 수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 과세사업자로 낼 경우에는 평소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놓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면세사업자로 낸다라고 하면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를 2월에 하게 돼요. 그러면 부가세 대신 이걸 신고하는 거니까 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매출로 잡혀 있겠죠? 어쨌든 사업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매출이 부가세 신고나 아니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서 매출로 잡혀 있어요. 5월에 홈택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를 딱 보면은 그 금액이 내가 부가세 신고한 금액이 매출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조금 청년 사업자라고 하면은 면세사업자 말고 과세사업자를 내셔서 조금 절세 혜택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절세 혜택이라는 게 뭐냐면 청년이 일정한 곳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 50%에서 100%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면세사업자인 유튜버는 해당이 안 되고요. 과세사업자인 유튜버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사업자를 내실 생각이 있다. 그리고 나는 유튜브를 좀 오래 꾸준히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럼 뭔가 방금 청년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연령대별로 뭔가 제한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만 19세에서 34세 이 정도로 네.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만 34세 이하에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버를 좀 이제 나의 직업으로 오래 하고 싶다라고 네네. 하는 분은 과세 사업자로 내시는 게 좋긴 내시는 해요. 걸 추천하는 그리고 겁니다. 네. 이것도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는 뭐 누구한테든 세무사 상담을 좀 받아봐야 좋은 게 어떤 업종이냐 그리고 어떤 지역이냐도 중요해서요. 만약에 유튜버분이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 치면은 파주에서 사업자를 낸다라고 하면은 5년간 100% 감면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사업자를 낸다라고 하면 5년간 50%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방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면은 이 감면이 또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내지 마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내면은 각자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좋은 네. 팁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무작정 이렇게 내지 마시고 맞아요. 어쨌든 절세를 하는 건 내가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맞아요. 받으시는 거를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비사업자에서 사업자로 전환을 할 때 세금 및 세법에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이거는 사업자분들도 가끔 헷갈려 하시는 거긴 한데요. 부가세가 많이 문제가 돼요. 그 프리랜서일 때는 부가세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사업자가 되면은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평소에 안 하던 거다 보니까 부가세를 안 받고 왔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가 됐는데 1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계약을 할 때 서로 부가세 별도 해서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럼 나중에 부가세 주세요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100만 원 안에서 내가 부가세도 세금으로 내게 되니까 매출이 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부분을 가장 크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프리랜서로 거래할 때는 그냥 3.3%를 떼고 제가 받는 거고 하지만 사업자로 거래를 할 때는 그 부가가치세를 붙인 금액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 부가세를 받아서 이걸 다 내 매출이야, 나 10 더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내야 될 부가세를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잠깐 그냥 보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부가세 낼 때 나 다 쓰고 돈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 않게 이제 좀 구분을 해서 내 매출은 부가세를 뗀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를 들어서 업종 코드를 뭘로 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 감면 혜택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집이 경기도 예를 김포 같은 곳도 또 창업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포랑 좀 걸친 곳에 있는데 사업장은 김포에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김포에 내는 게 그쵸. 좋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혼자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잘 챙기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프리랜서에서 1인 사업자로 전환을 할 때는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절대. 네. 그리고 업종 코드를 잘 살펴보시고 또 사업자를 내기 전에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잘 챙기는 것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업자를 낼 때 뭐 디자인업, 전문 디자인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부가세는 오늘 설명을 안 드려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간이과세자랑 일반 과세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아까 전에 단순경 비율처럼 부가세를 조금 내도 되는 사람이고요. 일반 과세자는 10%를 더 받았으면 그 10%를 그대로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간인지 일반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간이를 무조건 선택해서 내는 게 좋긴 해요. 부가세 측면에서. 네. 뭔가 세금은 참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만 신나가지고 설명을 드렸네요. 뭔가 세금도 그냥 되게 네. 단순하게 나는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내야 돼 라고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뭐에 따라서 뭐는 간이가세, 일반가세 이렇게 맞아요. 나뉘고 또 막 비장 설명해 주신 것도 이렇게 나뉘고 해서 네. 사실 되게 복잡한데 그만큼 어느 곳에 어느 맞아요.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네. 정말 약간 아는 게 힘인 그래서 알아야 네. 된다고 네, 그래서-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아는 게 중요한 네. 분야인 것 같아요.